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축사회와 종교의 역할 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수축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수축사회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 저자한테 이 원고를 좀 부탁드렸고, 네. 제가 알기로 이제 이 수축사회 쓰신 분은 이제 우리 사회에는 이 성장 신화를 전제로 한 팽창 시대에는 끝났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앞으로 인구도 줄고 경제 사이즈도 이제 줄 거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지향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책에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고, 원고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회가 그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종교는 그럼 이 수축사회를 맞아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라고 읽었습니다, 저는. 그럼 가장 큰 특징이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건가요?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거? 일단 뭐 제3세계는 아직 계속 늘고 있는데, 주로 이제 1세계, 이 OECD 나라들 중에 인구가 꺾인 나라들이 이제 꽤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 이 꼭지점을 한번 이제 꺾어서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이 수축사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미니멀리즘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뒷부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수축사회에서 행복할지를 얘기하면서 욕망을 조금 이제 줄이면, 원래 이제 이 욕망분의 이 소유, 이게 이제 보통 행복 이론에서 따지는데, 우리가 소유는 무작정 늘릴 수가 없으니까 이 욕망을 조금 분모를 줄이면 그만큼 좀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좀 늘지 않겠냐. 근데 실제로 그 행복 지수를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꼭 행복하진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봐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떤 성장, 규모, 이런 소유하고는 조금 비례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 유행하는 소확행 같은 경우가 이런 수축사회에서 어울리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소확행도 이분 표현에 따르면 소비 패턴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오히려 그냥 과거처럼 이렇게 싸고 좋고 이런 것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비싸더라도 나한테 의미가 있으면 그걸로 이제 족하다는. 그럼 피규어 사고 이런 건가요? 네, 어른들 키덜트 그런 게 다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 여기서의 종교의 역할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이런 수축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이 행복과 관련해서, 행복은 꼭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네. 욕망을 좀 이제 바꿔야 되는 게 이분의 이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종교가 이 욕망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부분은 꽤 있다라고 봐요. 아까 이제 예수아리 공동체에도 소비 사회에서 그리스도 따르기라고 하는 이 지향을 식별하면서 이 뭔가를 좀 하지 말자라고 하는 운동들을 오프 운동이라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내 욕망을 좀 내려놓는 연습들이거든요. 그런 욕망을 조금 내가 조절할 줄 알면 이 가진 것의 크기에 상관없이 이 행복감, 행복 지수는 조금 변동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은 이 욕망과 관련돼서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종교가 갖고 있는 그런 자본을 활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소비 지향주의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 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종교의 역할일 수 있지 않겠나.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좀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글에서는. 근데 그냥 뒤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 일종의 영적 포만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수축사회의 반대말은 팽창사회잖아요. 근데 인류는 지금까지 팽창한 거잖아요. 그죠? 계속 팽창한 거죠. 인구도
계속 늘었고, 빙하기가 한 번 더 오지 않는 이상 네, 아니 그리고 계속 또 팽창하겠죠. 가장 중요한 건 GDP로 어떤 양적인 거를 계속 그 모든 걸 측정하려고 그런 그지 거고, 경제 규모도 예. 그리고 인구도 그렇게 왔는데 그 양적인 거, 그다음 물질적인 거에 이렇게 만족감을 얻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차원의 만족감,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종교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그 동현이 형 얘기해 주신 것까지 같은 맥락이겠지만은, 그러면서 이 사실은 이 수축 사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의 문제는,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 인구가 줄어든다고 난리잖아요. 난리. 뭐 생산력에 첨가해야 될 어떤 뭐 생산력의 그 생산성에 가담해야 될 인구가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근데 일각에서는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뭐 오히려 이거를 갖다가 또 기회로 볼 수도 있다. 그 사람값이 기회주고 등등등. 근데 왜 자꾸 인구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막 하는가? 물론 이제 초기에 갑자기 인구가 이제 줄어들면은 그 어떤 그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써야 될 사람이 줄어드니까 어떤 과도기에서는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조금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또 길게 보면은 오히려 그게 또 맞는 게 아닌가. 너무 많잖아요. 진짜 많아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예, 아니 아침에 전철 탈 때 아주 예, 실감하지. 예, 갑자기 그래가지고 나도 잉여인간이 된 느낌이야. 예, 그리고 그렇게 뭐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뭐 인간도 필요 없다. AI가 일 뭐 해줄 것처럼 막 그렇게 떠들면서 그런 부분의 일들은 뭐 그 사람들은 일자리도 없어질 거다 계속 뭐 하는데, 뭐 인구가 많아지면 또 그것도 문제겠죠. 인구는 많아지는데 일자리 없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구가 좀 줄어들면서 그 사람이 귀해지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수축 사회로 가는 그 방향성 자체는 나쁘다 이렇게 말할 만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 보면은 이거는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데,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수축 사회로 향하는데 우리가 어떤 준비라든가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수축 사회로 가게 되면은 그냥 부작용? 일단은 사람이 봤을 때 쪼그라든다 그러면은 뭔가 쪼그라드는 건가요? 예, 쇠퇴한다 뭐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뭔가 위축되고 기분이 예, 나쁜가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 얘기할 때 GDP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통계라는 게 왜 통계학이 뭐 그거라며요. 스테이틱스가 국가학이라며요. 뭐 그런 거기서 나온 거라는 뭐 하듯이, 네네. 이게 국가학이라는 거는 뭐냐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뭐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너무 무섭네요. 조작이라고 말하는 거. 근데 이제 선택 가능한 예, 근데 거니까. 선택하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선택하면 그게 원하는 결과치가 달라지니까. 근데 그걸 이제 광의의 의미에서는 그게 조작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조작. 예, 조작인데, 예를 들어서 GDP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GDP하고 자본주의 국가의 GDP가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의 GDP에서는 그 서비스 영역을 다 빼버리거든. 부가가치세들이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은 $1,000라고 하더라도 사회주의 국가의 $1,000 GDP와 자본주의 국가의 $1,000 GDP는 다르다는 거였죠. 근데 그러니까 통계에서 뭘 빼고 뭐 하고 뭘 넣고 막 그런 어떤 통계의 그런 어떤 조작의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그 GDP 자체를 갖다가 되게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연날 얘기를 하잖아요. 한 학교에서 연날 얘기를 하는데 다 조립된 연을 사. 그럼 그 GDP에 들어가요. 근데 애들이 자기들이 연을 직접 만들어. 그 GDP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 재료도 팔잖아, 재료. 예, 물론 그렇지, 재료값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연을 만들면.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내가 너무 몸이 튼튼해. 그래서 병원을 안 가. GDP 안 들어가죠. 아파도 병원 가서 뭐 약 사 먹고 수술 받고 GDP에 들어가는 거예요. 깨고 부시고 뭐 다시 짓고 다 GDP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GDP라는 것의 어떤 그런
내용도 이제 제대로 봐야 되는데 뭐 내용을 제대로 보는 것과 아울러서 자꾸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가령 한국이 뭐 경제 성장률도 보면은 이미 경제 규모가 이렇게 커진 나라에서 뭐 경제 성장 뭐 2% 3%면은 그 마이너스가 아닌 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은데 자꾸 얘 발전하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수축 사회로 들어간다는 거에 부작용이라고 할까? 그 부작용이라기보다도 처음에 힘들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사람들의 마인드는 모두 자꾸 성장해야 된다는 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줄여 나가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리하면 팽창 사회를 지향해 왔던 그 사고 자체를 지금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점검의 문제도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 수축 사회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인구는 줄어들고 물론 제3세계 국가는 뭐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이제 일정한 경제 성장이라든가 어떤 과정 거친 나라들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장률도 저하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뭐 계속 드러나야 되고 뭐 커져야 되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걸 기회로 이제 삼자. 그 수축 사회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현실이고 이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축 사회는 어차피 당면한 현실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고 필연이고 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 안에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것인가의 문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저는 그거라고 봐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봐요, 사실은. 저는 사실 팽창 사회도 그다지 그렇게 좋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좋았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신은 났죠. 낫다는. 그러니까 신나고 좀 흥겨운 거였죠. 예를 들면은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사실은 한국 사회도 보면 그 팽창 사회의 연속에서 한국의 현대사가 놓여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의 어떤 성취라든가. 집약된 팽창 사회였죠. 예. 근데 한국은 특히 더 이게 그냥 폭발적이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사람들한테 기회도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개천에서 용났던 것도 어떻게 보면 팽창 사회의 틈새에서 가능했던 거고 수축 사회가 된다는 걸 갖다가 이제 기회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차라리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동안 팽창 사회에서 어떤 팽창 사회 자체에 어떤 부작용 같은 것도 많잖아요. 자연을 파괴하거나 그리고 또 이 가운데서 어떤 이 팽창 사회에서 이 파일을 갖다가 쟁취하기 위한 어떤 과다 경쟁이라든가 우리의 현대사의 어떤 병폐라는 거는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거, 팽창해야 된다는 거. 그 과정에서 많이 파생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불필요하게 욕망을 너무 키운 측면이 있죠. 예. 근데 수축 사회로 들어간다는 거는 그걸 약간 조절 국면으로 가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생태 파괴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문제 그런 거를 갖다가 보는 전망을 키워주는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수축 사회에 저는 강력하게 지지하는데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이제 인구를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처럼 소비하면은 지구가 몇 개가 필요하고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 우리처럼 소비하면 지구가 몇 개 필요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구가 이제 뭐 3개가 필요하다, 몇 개가 필요하다. 그 얘기는 지구를 엄청나게 이제 막 축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구의 자원과 환경을. 예. 그러니까 가이아 같은 경우도 그런 거잖아요. 자정자. 예. 지구가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날려버리는 한 번씩. 그래서 막 자기 시스템, 정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 정화를 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괴롭히는 존재들을 갖다가 털어내는 거죠. 그렇죠. 땅도 한번 뒤집고. 예. 그 쓰나미도 보면은 뒤집고. 쓰나미도 자연재해냐 뭐냐 얘기했을 때 인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재라고. 인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발생했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일으킨 문제를 자연이 원래 상태대로 복구하는 과정에서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그 맹그로브 숲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막 그 맹그로브라고
그 이제 바닷가에 이제 물에다가 바로 이렇게 뿌리 막 이렇게 내리는 막 뿌리 내서 막 엉켜 있는 거 있잖아. 보면 막 지저분하고 뭐 할 것 같은데 그 맹그로브 숲을 갖다 많이 훼손한대요. 거기다 뭐 새우도 키우고 뭐도 하고. 근데 그 맹그로브가 쓰나미라든가 그런 걸 막아준다 엄청난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거. 천연 방파제인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막 해체시켜 놓고 나니까 피해는 더 커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수축 사회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을 위한 거네요. 그렇죠. 그 인류 전체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라면은 사실은 수축 사회를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럼 이제 어차피 하게 되는 거 즐겁게 하려면 종교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의 역할이 나온 건가요? 이게 이제 뭐 저자가 그런 얘기까지 자세히 하진 않았는데 저는 좀 이 수축 사회를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걸 빌미로 이걸 매개로 해서 조금 이제 종교가 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식의 전환의 문제인데 이것도 어쨌든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 거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이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연장에서 보면은 교회도 팽창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계속 교회가 성장했던 것들을 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거든요. 예를 들면 신자 수가 느는 거를 우리 복음화라고 그렇죠. 그리고 신자 수가 계속 폭발적으로 느는 거에 대비해서 지금 성당들을 계속 짓고 있고 부동산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축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이 임계점이 분명히 이제 올 거라고 보는 거고 이제 그런 면에서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 스스로 수축 사회를 맞이해서 대비해야 될 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저자가 얘기한 그 이 수축 사회 시대에 이 일반 시민들 뭐 신자를 포함해서 이분들한테 해야 될 역할 이것도 이제 그 종교가 좀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일단은 수축사회를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 어떤 성장 패러다임에 맞추어서 이 교회를 자꾸 이 발전시켜야 된다,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했던 어떤 여러 가지 이 실천들, 행위들을 많이 내려놔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적인 그런 어떤 진화라고 할까, 영적인 혁명이라고 할까. 물질을 섬기는 건 바알신이야 뭐 이런 거요? 그거야 뭐 종교의 본질이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그러한 가정에서 이 종교가 어떤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뭐 마음을 잡아주고 영적 포만감을 키워준다거나 그런 측면에서 종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이 좀 더 세속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이제 수축 사회로 향할 때는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일종의 문화혁명과 같은 거죠. 마오주의의 문화혁명이 아니라 그 우리의 삶과 어떤 생각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한번 뒤집어주는 거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할 거라고 봐요. 과도한 성장 중심주의, 성장해야 된다는 거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성장해야지. 아까 양극화 얘기도 하셨지만 성장을 할수록 양극화가 심해지잖아요. 예, 근데 성장할수록 양극화가 심해진 건데 성장할수록 그 파일을 갖다 나눠 먹을 수 있다라는 낙수 이론을 계속 얘기했던 이제 거짓 선전이죠 사실. 네, 낙수 이론은 루시퍼의 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황님이 잘 말씀하셨죠. 계속 커진다고 이게. 절대 그렇게 낙수가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정말 분배를 해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거는 되게 유효적절한 어떤 시대 정신이라고 보는데 자꾸 저렇게 반동의 무리들이 근데 어쨌든 중독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것도 중독이고 다이어트도 중독인 것처럼 그게 이렇게 돈이 우리 생각에는 10억 있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100억 있어야 되고 1조 있어야 되고 이 중독이라면서요. 지금 이명박 보세요. 그럼 이제 이런 중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종교? 글쎄 종교 역할이라면서요. 종교 역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희망사항이죠. 그 성공주의의 매개가 종교가 그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동안에. 오히려 성장을 하는데 종교가 같이 레고처럼 맞물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먼저 반성해야 되겠네요. 그럼. 종교는 그 종교가 먼저 내려놔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는 그게, 항상 그게 있어야지 그 다음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는 항상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종교가 최근에 와서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요즘은. 그러게요. 사회가 걱정한다. 사실은 늘 그래왔어요. 역사 내내 그러지 않나 싶은 늘 생각이 들어요. 그래왔어요. 가끔 이제 근데 늘 시작은 안 그랬어요. 물론 이제 그렇겠죠. 근데 이게 예, 이게 이제 국가 권력이나 지배 세력과 네. 만나면은 음, 꼭 이렇게 된 거지. 음. 그럼 초심으로. 물론 이제 그 안에서는 뭐 자정하고 어떤 이렇게 종교가 항상 보면은 하나의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전통 속에서 뭐 그걸 또 자정하고 키워나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텨온 거지. 그냥 늘 부패해 있고 늘 타락해 있다 그러면은 계속 오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늘 부패해 있고 늘 타락해 있진 않았다. 그럼요. 근데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부패하고 타락한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동안에 수축 사회를 하는 데 있어서 종교가 역할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그러면 좀 역할을 하자. 이렇게 결론은. 교회가 그럼 먼저 교회 재산을 사회에 나누고 안 할 것 같죠? 안 할 일단 것 같죠? 멈추는 게 중요해요. 멈추는 게 나누는 거는 그 다음에 문제고. 자 일단 멈추자. 교회는 일단 성장세를 지향하는 걸 멈추자. 아니 교회가 여기 종교의 역할을 설정한 거는 어떤 욕망에 대한 어떤 통제라든가 조절, 영적 포만감의 문제인데 네. 교회 자체가 영적인 포만감을 안 갖고 그런 세속의 것에 그렇게 천착하는데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물론 제대로서의 교회와 그 다음에 교회의 여러 이제 뭐 그것도 이제 구분해서 볼 수 구성원들은 있겠지만 또 다르고. 그러나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죠.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보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하신 독일 교회의 구조조정 그 문제 있잖아요. 저는 그 문제하고도 이제 맞닿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이제 소규모로 가야 된다는 거죠. 글쎄요, 소규모로 가야 된다 이렇게 뭐 방향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수축 사회로 갈 때 이제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것들 있잖아요. 뭐 건물을 짓든 우리가 소비를 하든 많은 것들이 계속 팽창한 그런 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이제는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당하지 말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단 성장을 또 어울리는 그 삶의 패턴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창조해야 되는데 대출은 어떻게 해요? 당황하지 말고 대출은 뭐 이제 경매에 넘겨. 아니 갚을 건 갚고 빚은 적게 지고 그렇죠. 빚도 다이어트.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수축사회라는 거는 이제 그 뭐냐면 되게 협의로 보자면은 미니멀리즘도 되겠지만은 뭐 되게 복합적으로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뭐 사고방식이라든가 뭐 패턴이라든가 패러다임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어 나가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수축사회를 왜 얘기하냐 그러면은 여전히 현실은 자꾸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 팽창을 전제로 한 성장을 전제로 했던 많은 것들을 여전히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의 우상일 수 있는 거죠. 만몬이고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성장률에 목을 매고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그런 성장을 계속 성장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고 뭐 하는 것들이 현대의 종교가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그것이 막 우리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이 지구 가뜩이나 이렇게 막 흙담을 갖다가 다 시멘트로 쳐바르고 계속 뭔가를 갖다 두들기고 부시고 막 생산하는데 여기서 더 성장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우리 빨리 망하자는 얘기밖에 아닌 거죠. 김 선생님은 지구랑 친하신 것 같아요.
지구랑 친한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망하지 않겠어요? 아니 지구가 속삭이죠 막. 예, 아니 왜냐면은 니네 그러다 다 죽는다 막. 저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알래스카가 30도래요. 알래스카가 예, 그 혹시 얼음 다 녹았겠네요. 더울 때 여름에. 지금 30도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또 그 얼음이 어떻게 남아있어? 녹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다 녹진 않겠지만. 마무리하시죠. 네. 그럼 이제 수축 사회는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고 받아들여야 될 현재인 거고 현재 모습인 거고 그랬을 때 종교는 종교 스스로 먼저 이런 팽창, 확장, 성장 이런 판타지에서 벗어나서 먼저 수축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종교가 되자. 일단 종교가 먼저 내려놓자.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예, 네, 공감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